대변이 100% 배출이 돼서 동성애 한 번 할 수 있으니까 동성애 한 번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동성애자로 산다는 것은 밤이면 밤마다 내 행문에 저 쇠줄을 꼽아야지만 살 수 있는 게 동성애 삶이고 절대 이런 모습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센조이가 왜 보건적으로 문제가 되냐면 이 센조이를 마친 다음에 다시 샤워기들을 저 샤워기에 돌려 적합을 시킨 다음에 욕실 벽에 걸어놓게 되면 저처럼 출장난 애아빠들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이 샤워기 물을 트는 순간 이 친구의 대변, 혈액, 에이즈, 매독, B형만염 발생을 뒤집어 쓰는 일명 대변 에이즈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출장 나온 애아빠들이 이런 양치컵 들고 다니는 아빠들 없거든요. 보통 양치를 어떻게 하냐면은 샤워할 때 샤워기에 물 틀어놓고 어라고 뱉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대변, 혈액, 에이즈, 매독, B형만염 발생을 다 집어먹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나라 이 센조라는 인구가 약 60만 명이 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오염하는 호텔이나 모텔은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장면은 한 동성애자가 본인의 센조량을 자랑할 목적으로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띄운 걸 제가 캡처한 건데 원본 사진은 100% 올로출로 다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한번 보니까 이건 도무지 모자이크 처리를 해도 교육자를 쓸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저거를 일명 대빵이라고 그러자 대빵을 쳐버린 거예요. 아이가 모자이크도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친구한테 이 사진 보니까 내가 너무 충격받았다 라고 말을 하면 이 친구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만약에 차별투표 있다고 하면 당신 나한테 충격받았다고 해서 당신의 나의 성적지 않은 차별에 감옥에 가. 그러면 제가 감옥에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국민이 충격받았다는 감정에 대해서 충격받았다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보낸다는 게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차별투표를 막아서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그리고 내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지켜야지만 되는 시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중2 게이라고 수업 강의 친구가 집에서 방금 보여드린 센조라고 나갔는데 엄마한테 걸릴까봐 마음이 급해서 샤워기 헤드가 잘 안 돌아간다 라는 질문을 네이버 올리니까 답변이 뭐냐면 고무장갑 끼고 돌리면 잘 돌아간다가 답변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나 청소년이 이상하게 샤워실로 갈 때마다 고무장갑을 끼고 들어간다. 그럼 뭘 할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고무장갑을 끼고 센조이를 할 정도로 집에서 이것을 하고 나간다?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가자마자 동성을 하는 아이예요. 동성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굳이 이 힘든 센조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동성애를 하는 장소가 호텔이나 모텔처럼 샤워기가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샤워기가 있는 곳에서 동성애를 할 것 같으면 그곳 가서 센조이를 하지 굳이 엄마한테 걸리고까지 가가면서 집에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중2까지도 동성애, 센조이 이런 문화가 널리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글이 되었는데 이 강의를 했을 때 한 중학생이 강의 듣다가 갑자기 손을 들고 질문하는 게 너무 신선해서 아직까지 제가 잊지 못하고 있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그럼 이 학생이 이 센조이를 마친 다음에 다시 고무장갑을 벗어서 아파트 싱크대에 걸어놓고 나가면 엄마는 그 사실을 모르지 그 고무장갑을 끼고 깍두기도 버무리고 김치도 썼는데 그럼 이 아이의 병균을 가족들이 다 나눠 먹는 거 아니냐 라는 질문에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 가운데 동성애자 한 명 있으면 혹은 학교 기숙사에 동성애자 한 명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 같이 밥 나눠 먹는 사이에서는 다 나눠 먹게 돼 있다. 다음 보겠습니다. 남성 간 항문 성관계를 맺는 게 동성애다라고 말씀드리면 통증 때문에 과연 가능한가라는 말은 질문이 많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항문 성관계를 하면 통증이 너무 심해서 못하는 게 정상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평생 항문 성관계를 하잖아요. 그 통증의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친구들은 통증의 문제를 피스팅을 통해서 해결했다는 거죠. 피스팅의 단어가 영어라 멋있게 들릴지 몰라도 절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해요. 주먹을 쥔 다음에 항문에 집어넣고 왔다 갔다 시켜서 항문을 인위적으로 확 늘려버려요. 이것을 동성애자들의 의도로 확장시킨다라고 말합니다. 항문을 확장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주먹을 집어넣고 왔다 갔다 하면 항문은 확장이 돼서 항문 성격 동성을 해도 통증은 못 느끼지만 그다음부터 뭐가 생기냐? 변실금이 생긴다는 거죠. 괄약근이 늘어나 버려가지고 대변이 차서 밑에서 괄약근이 쪼여져야 되는데 쪼여지지 못하고 벌어져 있으니까 대변을 다 쏴버린다는 거죠. 몸을 장애자로 만들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게 동성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피스팅 월드라는 다운 카페를 통해서 내 항문에 주먹 넣어줄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이거를 해야지만 동작할 수 있으니까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은 남의 항문에 주먹을 집어넣을 때 장이 터서 죽기도 하고 넣을 때보다 더 위험할 때가 뺄 때가 더 위험한데 왜냐 뺄 때 주먹 손목에 장이 끼어서 장이 한 밖으로 튀어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너무나 이 생명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서 어쩔 수 없이 이거 한 번도 하긴 해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확장 핵심을 찾아요. 내 항문에 주먹을 넣을 사람을 찾는다. 나는 공개 구인 광고. 맨 밑에 보시면 울산의 땡땡님 절 피스팅했어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피스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남의 항문에 주먹을 제일 잘 집어넣는 대한민국의 피스팅에 제일 가는 고수를 찾게 돼 있는데 그분이 현재 울산에 사시는 땡땡씨예요. 그래서
울산의 땡땡님 저를 필수인사라고 특별히 그 사람한테 청을 하고 있는데 실명은 제가 지은 거죠.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 생각해서. 다음 보겠습니다. 고1 남학생이 방금 말씀 피스팅하다가 잔이 형 밖으로 튀어나와서 고민이다 라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학생이 서울대 연고대를 간다 한들 졸업한 다음에 정상적인 사회생활 할 수 있을까요? 장이 형 밖으로 튀어나왔는데 절대 여러분 자녀들 공부시키는 것만 너무 힘쓰지 마시고 혹시 우리 자녀 주변에 동성애 성적 유혹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기도하는 게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 노란색 광고 전단지가 바로 동성애 성적 지향에 대한 내용인데 성적 지향도 우리가 말은 많이 들어본 것 같아도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이 노란색 광고 전단지는 시내 전봇대 일주일이 쫙 붙어 있었던 것을 제가 사진 찍어서 만든 건데 SM 속구함, 바텀 속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M은 세디스 메조키스트의 준말로 동성애만 하는 게 아니고 동성애할 때 상대편을 아프게 성고문해야지만 만족하는 동성애자들이고 그 친구는 SM이라고 부릅니다. 섭은 서브미션의 준말로 노역하면 섭이라고 그러고 바텀은 남자끼리 동성애할 때 여자 역하면 바텀이라고 그래요. 틱톡아이디 8780이라고 자신의 친구를 다 노출했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위해 틱톡아이디 8780 연락하면 이 문제의 남자랑 통화도 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겠죠. 그런데 밑에 보시면 초보 가능, 어린 분 가능이라고 아니나 다를까 이 남자 동성애자도 어린 꼬마 아이를 찾고 있는데 이 노란색 광고 전단이 사실 어떻게 찍었냐면 초등학교에서 20m 떨어진 전봇대를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초등학교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쳐놓은 악마의 덫이다 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들겨 맞으면서 동성애 당한다는데 어떤 남학생이 연락할까 싶지만 문제는 호기심에 연락한 남학생들이 있는 게 문제다 라는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 피해 당사자는 21살 대학생이고 키가 181고 운동도 많이 해서 내가 내 몸은 당연히 지킬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이 충만했던 친구인데 아까 보신 동성애 SM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만납니다. 만나니까 팔목에 수갑을 채우고 들여서 까짓거 내가 수갑 차도 내가 누군데 당연히 내 몸을 지킨다 나는 아니라는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소변 보는 구멍을 요도라고 합니다. 요도는 소변 나오는 구멍이니까 어딘지 아시겠죠? 거기다가 지금 보시는 저 쇠 젓가락처럼 생긴 거를 팍 집어넣고 막 쑤시기 시작하는 거 이렇게. 저거는 동성애자들이 상대편의 요도를 성고문을 목적으로 쓰는 요도풀이라는 기구인데 보시는 것처럼 쇠젓가락에 요철을 깎아서 상대편의 요도를 최대한 성고문할 목적으로 고안된 동성애자들의 무시무시한 성고문 기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이 무시무시한 성고문 기구를 미국이나 일본의 음란 사이트를 통해서 몰래 미술할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배 이후에 네이버에 요도풀이라고 검색해보시면 이 무시무시한 동성애 성고문 기구가 단돈 19,000원에 G마켓 등 대한민국의 대형 인터넷 마켓에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버젓이 팔리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볼 때 한국의 소동화 공원에서 멀지 않았는데 동성애자들은 19,000원에 G마켓에서 이것을 사서 택배로 배달시킨 다음에 호주머니에 넣고 나다가 몇백 명, 몇천 명 남학생 요도를 이거 하나로 다 고분을 하면 이 기구를 통한 나쁜 병균의 2차 감염도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저처럼 이런 사실을 아는 의사가 보건복지부에 이 기구를 관리할 것을 당연히 권유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것을 금지를 시키고 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남학생들이 이제는 남 믿을 거 없어요. 내가 알고 내가 알아서 내 몸을 지키는 데가 왔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서 외치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외쳐서 귀 있는 자가 듣고 자기를 지킬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 슬라이드 가볼게요. 이런 피해 당사자가 있는데 노란색 광고 전단지 슬라이드 가볼게요. 하나 잡고 이런 광고 전단지가 시내 전봇대 특별히 초등학교 근처에 버젓이 붙여있는 것을 당연히 반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우리 애가 셋인데 그 중에 하나가 남자 초등학생이 있어요. 그럼 우리 아들을 보호할 목적으로라도 학부모로서 이런 전단지가 학교 주변에 붙여있는 걸 당연히 결사반대 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 차별 규정이 있다면 이 전단지를 반대하는 순간 틱톡 아이디 8780에 성적 지향을 차별했다고 저를 감옥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가 아들을 지키겠다는 감옥에 보내겠다? 그럼 우리 아들을 대통령이 지켜줄 거예요? 대법관이 지켜줄 거예요? 여러분 너무 차별 규정은 무책임하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런 광고 전단지를 보면 저만이 느끼는 특별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 이름이 염한섭인데 전국이 다 석고함이에요. 볼 때마다 제 이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전 더 반대, 강력 반대. 다다음 보겠습니다. 이렇게 동성을 하다 보면 에이즈에 걸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이즈에 걸리면 더 놀라운 사실은 치료비, 약값, 노후 보장까지 100% 국민 세금으로 다 지원 질병 에이즈밖에 없다는 게 놀라운 따름인 거죠. 에이즈에 걸리면 현재까지도 완치는 없고 다만 에이즈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항바이러스 억제 알약, 일명 에이즈 알약을 매일매일 잘 먹으면 에이즈 바이러스 증식을 어느 정도 억제를 시켜서 30년은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년을 더 살아야지만 이분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니까 이 약을 잘 드시게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문제는 환자가 이 약을 병원에 가서 타서 먹으려고 그러면 환자가 병원에 내는 약값에 대한 환자가 내는 돈, 즉 환자 본인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제 주변에 동성애로 에이즈 걸림이 발생해서 이분이 저한테 병원을 소개해달라. 그리고 내가 그 병원에 가서 에이즈 알약을 타서 먹을 때 병원에 낼 돈이 얼마냐, 환자 본인 부담 알려달라고 해서
서울의 뭐 공립병원인데 이 공립병원은 노숙자 질환 착한 병원이고 양심주의하고 약가가 싸니까 이 병원에 소개하고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환자분을 그 병원에 이 에이즈 알약을 처방하는 감염내과 전문 선화대에 연결할 목적으로 문자를 드려서 환자를 의뢰할 테니까 그 환자가 에이즈 알약을 먹을 때 한 달 약값으로 낼 돈이 얼마냐 물어보니까 환자가 낼 돈은 한 달에 60만 원입니다. 이제도 설명을 드릴게요. 에이즈 환자가 한 달 동안 먹는 에이즈 알약값만 600만 원이에요. 얼마나고요? 600만 원. 600만 원 나오면 그 순간 90% 540만 원은 국가가 병원에 바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환자는 10% 60만 원 병원만 내게 되는데 병원 여수 60만짜리를 받게 되면 이 병원 여수 60만짜리를 가지고 보건소에 가서 보여주면 60만 원 현찰로 바로 돌려줘버려요. 이렇게 에이즈 환자가 한 달 동안 먹는 에이즈 알약 값이 얼마나고요? 600만 원. 그 600만 원 전액 국민 세금으로 다 부담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월급이 세금 떼고 네트로 600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들은 본인의 쾌락 때문에 에이즈에 걸렸지만 그 순간부터 매달 600만 원 알약을 국민 세금으로 다 지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약을 먹다가 몸이 악화가 돼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입원하는 동안 입원비, 치료비 전액 100% 국민 세금으로 또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가 예를 들어서 댁에 계신 동안 에이즈 환자분 입맛 떨어지면 안 되고 국가가 댁까지 반찬까지 배달해 드려요. 그리고 예를 들어 제주도 에이즈 환자가 나는 제주도 의사 못 믿겠고 제일 유명한 서울대학병원이나 세브란스 병원을 가겠다. 그러면 매달 왕복 비행값이 발생하겠죠. 혹시 삼척에 에이즈 환자가 있다면 나는 KTX 타고 서울에 가야겠다. 그러면 KTX 값이랑 삼척에서 강릉까지 가는 택시비 같은 게 교통비가 들겠죠. 그 비행기값, KTX값, 택시비 등 교통비 전액을 100% 국민 세금으로 또 다 지급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이 에이즈 알약을 먹으면 30년을 더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들이 점점 노령화,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국가에 뭘 추가로 요청했냐면 우리의 노후를 국가가 당연히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요청을 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시면 돌아가실 때까지 요양병원 입원비, 치료비 전액을 국민 세금으로 또 지급을 해요. 제가 의료 현장에서 볼 때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귀족 집단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대한민국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부상을 입은 우리의 보훈 대사들보다도 동성애자가 에이즈 걸린 분들을 훨씬 더 귀하게 혜택을 주는지 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동성애자 에이즈 걸리는 게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부상을 입는 것보다 과연 훨씬 대한민국이 혜택을 줘야 되는 그런 행동일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가 이렇게 에이즈 환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는 세계 유럽국가 됐다는 거죠. 지난 15년 동안 다른 나라들은 무려 에이즈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35%가 줄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별 노력을 안 해도 에이즈 환자 수 35%가 줄는 동안 대한민국은 이렇게 기하급수로 에이즈만 들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첫 번째, 이상한 동성애 인권. 두 번째, 과도한 에이즈 복지. 이게 맞물려서 이런 기현상을 벌이게 됐는데 다음 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동성애 에이즈 문제로 대한민국 사회적 비용이 얼마를 발생했느냐? 4조를 초과했어요. 2018년도 작년에는 물가 상승까지 포함해는 동성애 에이즈 문제로 대한민국 사회적 비용 얼마를 발생했느냐? 8조가 발생해. 8조. 여러분 작년에 동성애 에이즈 문제로 한국 사회적 비용 8조가 발생했다는 걸 아는 분들이 과연 몇 프로나 되겠어요? 왜 이런 것을 정부는 유통을 시키지 않고 금지하는 거죠? 8조가 무슨 돈입니까? 200만짜리 공공임자리 40만 개를 만드는데 이게 무슨 크기 돈이냐면 대졸자 중에 취직 안 된 우리 청년들 싹 다 공공임자리 줄 크게 돈이에요. 여러분 돈을 어디다 쓰는 거, 돈을 어디다 쓰는 거.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세계 최고의 동성애 천국 동성애 국가인데 이걸 한지가 남아서 대선 후보로 나섰던 유력 정치인들은 이것을 이 동성애 단체가 대선 후보로 나섰던 유력 정치인들에게 이것을 해달라고 요청해서 이게 또 되게 일보 직전이라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인 거죠. 이게 뭐냐면 트랜스젠더의 내용인데 트랜스젠더는 남자가 여자처럼 되고 싶어서 고가의 성 전달 수술을 받고 고가의 여성 주사를 죽을 때까지 맞는 사람들 이거 대표적으로 하리수 씨 같은 경우죠. 그래서 성 전달 수술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신 성형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남자처럼 생긴 거는 싹 다 여자처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형외과 가시면 비용이 천차만별이지만 잘하는 데 가면은 비싸죠. 그런 것처럼 성전환술도 비용이 천차만별인데 잘하는 데 가면 1억이 넘어가요. 온몸 다 뜯어붙여주니까. 그런데 이 1억이 넘어가는 고가의 성전환수술 비용과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맞아야 되는 고가의 여성용 주사값의 80% 이상을 국민 세금으로 추가로 내달라고 요청을 하고 이게 될 게 일부 직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멀쩡한 남자가 여자 되겠다는 돈 80% 여러분 되실 거예요. 그런데 지난 2년 전 대선에 강력한 후보 중에 하던 이재명 현재 경기지사님은 차기 대선에서도 강력한 후보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어떤 걸 발표하시냐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관공서 직원, 관공서 직원이니까 공무원을 뜻하는 겁니다. 전국 관공서 직원과 은행 직원의 30% 이상을 성소수자로 채용하겠다라고 공약을 발표했어요.
만약 그 생각을 바꾸지 않으시고 대통령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 남학생들이 취직하려고 동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가 전 국민 60%가 동성애자다라는 한겨레 신문 보도고 절대 에이즈가 작은 문제가 아니고 방치할 나라 하나가 망할 만한 문제에 폭발력을 지었다 라는 걸 보여주는데 다음 보겠습니다. 무세베니라는 기독교인 대통령이 되면서 나라를 살릴 목적으로 특별한 걸 만들었고 그게 바로 동성애 처벌법이고 우간다는 대한민국처럼 동성애 합법 동성애 자유가 아니고 동성애나 적발이 되면 감옥에 3달씩 들어가니까 동성애들이 무서워서 동성을 끊기 시작해서 결국 60% 에이즈하는 수가 현재 아프리카 우간다가 4%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간다는 60%가 4% 떨어질 동안 우리는 아까 보신 건 기업수 그런데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하나인데 아프리카 우간다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이 정책만큼은. 그런데 동성애자는 주장하기를 꼭 동성애자고 에이즈 걸리는 게 아니고 콘돔만 잘 사용하면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이게 대표적인 거짓말 중에 하나입니다. 콘돔의 에이즈 예방 실패율이 보시는 것처럼 15% 콘돔만으로는 결코 에이즈를 예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저 부동산 투자의 주인공의 젊은 여성이 콘돔만으로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짓말로 사실로 믿고 성매매업소에 취직해서 2년 동안 일하면서 죽기 살기로 남자 손님들한테 콘돔을 잘 사용을 시켰는데 2년 만에 업소 생활 청산하면서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보신 것처럼 온갖 병은 다 걸려 있었다는 거죠. 절대 콘돔만으로 에이즈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동성애단체를 괴롭히느냐 가로막느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게 대표적인 거짓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공지사항은 동성애자 인권연대, 성소수자 인권연대의 공지사항을 캡처한 건데 보시는 것처럼 호모포비아 그들은 누구인가 혐오 세력 규율을 들춰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호모포비아 혐오 세력이 누구냐?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2015년도 바로 이 게시판에 올해의 동성애 혐오인물 3위방이라고 해서 동성애한테 주적 3명 살생부를 띄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희 여관선배예요. 근데 제 강의를 지금까지 들어보겠지만 제가 동성애자를 도로 쳐주게 돼서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제 강의 주제는 동성애 실제 모습과 동성애나 에이즈 걸리면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100% 다 지원한다. 나는 지극히 사실만을 말할 뿐인데 이런 사실을 말한다고 제가 대한민국의 동성애 혐오인물 3인방 동성애 주적 살생부 3명 안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동성애를 혐오하는 인물은 없다는 거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호모포비아 그들은 누구인가 밑에 빨간줄 친 것처럼 혐오 세력 주역을 뒷조사라고 해서 저 같은 사람 뒷조사라고 해칠 국민한 다음에 주기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저한테 조금씩 있을 것 같잖아요. 한 가지만 시간내로 설명드리면 제 핸드폰으로 테러 문자가 오는데 어떤 문자가 오냐면은 이태원의 남자 동성애자들 수십 명을 풀어서 저를 성폭행하겠다 이런 문자를 보내요. 저는 그런 문자를 받아도 조금 더 개의치 않고 웃고 넘어갑니다. 어떻게 웃고 넘어가냐면 내가 그 친구들이 볼 때 매력이 있나 보다 별 생각을 다 합니다 하고 웃고 넘어가는데 이 수영을 왜 그러냐면 이게 무슨 어떤 맥힐인가 이유가 조금 있어요. 이렇게 현장을 다니다 보면은 동성애단체하고 겁나게 크게 부딪힐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2년 전에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김보미 씨가 나 동성애자다 라고 발표를 하고 회장 당선이 됐을 때 그때 서울대 가서 수요일에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염한섭이가 서울대 강의에 온다 이게 소문이 나니까 제가 이 강대상에 딱 써보니까 이 자리에 서울대 총학생회 그리고 그 서울대학교에서도 성소수자 동아리가 있어요. 성소수자 동아리 그 학생이랑 김보미가 다 들어와 있는 거죠. 잡는다고. 그리고 작년에 전라도 광주시에 딱 20분 강의를 갔었는데 그 강의실로 들어가려면 무조건 저 복도를 지나야 되거든요. 염한섭이 광주시에 온다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복도에 전국 동성애들이 지키고 서 있는 것을 잡겠다고 이럴 때 크게 부딪히는데 그때 강한 인상을 줘보려고 연필을 봤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공격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은혜를 웃어가면서 넘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주요를 뒷조사를 하고 저희 가족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70이 넘은 할아버지신데 저희 아버님이 핸드폰 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저희 아버님 핸드폰 번호로 또 촬영 문자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한 번 전에 핸드폰 보여주시면서 요새 이상한 문자가 온다라고 딱 보여주시는데 예를 들어 제가 그 문자를 보고 야 내가 가족을 구해야 되니까 앞으로 이런 활동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났던 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아버님이 노년에 엄청나게 큰 복을 받으시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공격이 있으면 은혜가 훨씬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70년 할아버지시고 대머리시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테러 문자를 받은 이후에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애들한테도 이게 막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작년에 2년 전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간에 감동을 주셔서 저희 아내하고 에셋을 다 외국으로 보내라 라는 기도응답을 받아가지고 2년 전에 다 외국 보내버렸어요. 우리 막내가 2년 전에 비행기 타고 갔을 때가 3돌이 안 됐습니다. 3돌이고 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의사가 되면 그래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직업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러고 다녀요? 이러고 다녀요. 간단하면 내가 진짜 우리 애를 사랑한다면요 차별급소를 막아서 순전한 복음, 순전한 교회를 물려줘야지 그냥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된다, 내 아들만 잘 되면 된다, 나 하나 잘 되면 된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영적 이기주의에 빠져서 그냥 눈 감고 귀 막고 이렇게 넘어가면요 여러분
신사참배를 준수하는 기독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었던 것처럼 차별주법을 지키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한다고 순전한 기독교를 물려줘야지. 변질된 기독교 이상한 종교를 물려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왜 만났겠어요? 이 시대의 시대적 삶이 뭡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꼭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차별주를 막는 역사가 있기를 주명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동성애는 좋은 것이다 라는 철학을 완성한 두 명의 프랑스 학자가 있는데 그 중에 미셸 푸코인데 홍석천 씨하고 많이 닮았죠. 그런데 이분이 사실은 동성애자이고 결국 에이즈에 걸려서 10년 동안 죽을 고생하다가 60도 못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다음 보겠습니다. 동성애는 좋은 것이다 라는 철학을 완성한 두 번째 프랑스 학자 알투셀인데 눈빛이 벌써 이상하잖아요. 이 사람은 정신질환자이고 자기 아내를 자기 손으로 목졸라 죽인 살인범이었어요. 동성애 옹호 철학을 만든 철학자 치고 제대로 된 인간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한 명반이 말이 대한민국에 넘어와서 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다음 보겠습니다. 트랜스젠더라는 말을 다 들어보겠지만 다 좋은 말로 알고 있잖아요. 트랜스젠더라는 말이 탄생하게 된 존 머니 양반적인 실험에 대해서 아는 국민이 거의 없다는 거죠. 보신 저 데이비드 라이머라는 귀여운 꼬마가 쌍둥이로 출생을 했는데 아기 때 부모님이 이 아이를 포경수를 시키는데 아기 고추가 너무 작다 보니까 의사님이 자르다가 잘못 잘라서 아기 고추를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아기가 포경수를 받은 다음에 고추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형제님들은 포경수를 무사히 잘 받게 하신 주님의 은혜만 가지고도 감사하고 이 몸을 하나님께 바쳐버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뉴스가 다 미국에 나니까 당시 존스 홉킨스 병원이라는 미국의 제일 유명한 대학병원인데 그 병원에 근무했던 존 머니라는 의학자가 이 집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병원에 세계 최초로 성전환 수술 기술이 개발이 되는데 수술 방법은 개발이 됐지만 환자를 못 찾고 있었다. 대개한테 어차피 고추가 없으니까 이게 여자로 바꿔버리자 해가지고 얘를 여자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이 아이의 성장 과정을 저 존 머니가 계속 개입해서 이 아이 때문에 트랜스젠더란 말이 만들어집니다. 성전환 수술을 통해서 트랜스젠더를 만들어 보니까 너무 좋다. 라는 사상을 저 존 머니가 전 세계에 계속 확산시키게 되는데 막상 당사자인 데이비드 라이머는 성장한 이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존 머니는 악마다 라고 발표하면서 기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존 머니가 너무 뭐가 나쁘냐 물어보니까 데이비드 라이머가 충격적인 사실을 말하는데 그 사실이 뭐냐면 이 아이가 수술받은 여자 꼬마였을 때 하루는 존 머니가 이 집을 찾아가서 이 아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진짜 여자로 살려면 남자랑 성관계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남자 꼬마를 데리고 왔는데 이 남자 꼬마는 데이비드 라이머의 쌍둥이 형인 데이비드 브라이어. 그리고 두 아이한테 포르노를 보여주고 따라하는 성취습을 시켰는데 그때만 두 아이가 그게 뭔지 모르고 따라했어요. 성장한 이후에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서 이 충격을 벗지 못해서 데이비드 라이머는 38살 되는 총으로 머리 쏘고 자살합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성취습 남자였던 형 데이비드 브라이어는 동생 2년 전에 약 먹고 자살해버려요. 두 아들이 죽은 다음에 이제 부모님은 우리 아들 둘이 죽은 것은 존 머니 악마적인 실험 때문에 죽었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그래봤자 죽은 아들들이 돌아오진 않을 뿐더러 대한민국의 트랜스젠더라는 말만 난무하지 이 말이 탄생하게 된 데이비드 라이머의 안타까운 죽음은 어느 언론도 다루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일방적인 게 어딨겠어요? 다음 볼게요. 저 무지개 육각형이 동성애 사이트 기업이다. 그래서 어떤 청년이 열심히 인터넷을 막 하고 있는데 무지개 육각형이 떠있다. 그럼 동성애자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현재 한국이 북한 핵의 위협 속에 있는 안보 위기 속에 있어요. 그런데 군대 군인 동성애자들은 안보 위기 속 대한민국을 철동 방어할 생각보다는 군대 안에서 학문 성갈사람을 찾는 데 더 열심히 내고 있다. 15사단 동성애자 나오나 클릭하면 다음 볼게요. 내 엉덩이 다음 볼게요. 내 엉덩이 학문을 다 보여주면서 나랑 학문 성대하자라고 광고를 올리고 있는데 저 대빵은 제가 친 거라니까 원래는 올로출로 다 보여요. 다음 보겠습니다. 심지어 내후반에서 동성애다라고 잘한 사진 올리는데 얼굴까지 다 드러내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올로출로 다 보여주고 있어요. 저건 제가 친 거라니까 저 친구는 혹시 저것 때문에 처벌받으면 안 되잖아요. 제 강의 때문에 이 유출을 처벌받으면 안 되잖아요.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제발 이 친구들이 제 강의를 듣고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군인들을 믿고 우리가 학업을 하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지 한국 군대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만 더 볼게요. 다음 보겠습니다. 초급간부도 다음 보겠습니다. 장교도 다음 보겠습니다. 부사관도 다음 보겠습니다. 삼성장교 운전병도 동성애하자고 광고를 올리고 있는데 다음 보겠습니다. 사령부도 다음 보겠습니다. 심지어 밀리터리 개입한 때까지 올리는데 밀리터리 개입한 때 한국말로 번역하면 군대 내 군인 동성애자 성파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군대가 군대 내 동성애자 성파티까지 해서 되겠어요. 그런데 군대 내 군인 동성애자 성파티라는데 밑에 보시면 이 성파티를 공동 주최하는 한국의 국회의원 5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의원님들은 왜 국회의원들이 전 이해가 없지만 이 5명의 국회의원 중에 제일 알려진 인물은 얼마 전에 자살했던 노회찬 의원이었어요. 이름 다 공개했잖아요. 노회찬 의원이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군역법 92조 6이 뭐냐면은 한국 군대 안에서 남자 군인 둘이 학문 성대를 적발하면 처벌받는 법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군대 안에서 남자 여자 군인이 성관계를 처벌받아요. 그럼 남자끼리 성관계도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작년에 대한민국 국회 연령이 이 법을 폐지시켜야 된다. 한국 군대는 동성애자가 마음껏 자유롭게 성관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라면서 이 법의 폐지안을 이미 국회에 내놓은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나 계셔서 이런 폐지안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폐지안이 국회에 올라가니까 당장 아스팔트에서는 이 법을 폐지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어떤 단체가 나와서 군형법 92조 폐지하라고 대모를 해주고 있는데 어디서 나왔습니까? 노동자들이라고 돼 있죠. 노동자들가 뭐 한대냐? 검색해보세요 나중에. 노동자들 우리나라의 공산주의 단체, 대한민국 사상의 자유가 있어서 공산주의의 자유인데 노동자들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산주의 단체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공산주의자들이 왜 이렇게 군형법 92조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만약 군형법 92조가 무너지게 되면 한국 군대 안에 동성애 에이즈 사건이 무섭게 벌어지게 되면 과연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북한의 돼지 3부자 중에 막내돼지가 제일 좋아하겠죠. 북한의 막내돼지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한국의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앞장을 해주고 있다? 그 뜻은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하셔야 되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여러분 한국 국민 중에 군인 남자 동성애자들이 내무반에서 그냥 원대로 동성애 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주장에 동의할 국민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1%도 안 될 거예요, 제 생각에. 그런데 문제가 뭐냐? 99%의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이 세 사람 맞은편에서 군형법 92조 지켜야 된다 라고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 세 사람이 정하는 대로 끌려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데 이제는 아스팔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때가 왔다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을 맞으면 한국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는 이 세 명이 정한 대로 끌려가게 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군형법 92조가 무너져가지고 군대 들어가가지고 학문을 잃어버리고 귀가를 한다? 이런 시대를 여러분 열어주실 거냐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는 몇 년 전 퀴어축 때 사진인데 세월도 자녀 하나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도무지 뭘 해야겠는데 방법을 알려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저 메시지 주시면 돌아와 기다릴게. 저게 뭐냐면은 아까 보신 사진처럼 그 안에서 온갖 이상한 음란한 행동하는 성소사랑에서 예수는 어떤 마음이냐? 제발 예수님께로만 돌아오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니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탕자를 기다린 아버지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 기다릴게. 저걸 적어가지고 내가 맞아 적어 좋으니까 간다 해가지고 서울광장 안에 들어가서 특별히 서울광장을 동성애자에게 내준 서울시청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기 서 있는데 1인 시위를 했었는데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다 지키고 다 지켰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월간 조선의 나라 지키 의병의 마음으로 동성애에 있었으면 합니다. 나는 인터뷰 기사를 치렀는데 월간 조선의 기독교 잡지도 아니고 이런 인터뷰 기사를 치르면 누가 볼까 싶으면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다음 월간 기사 인기 기사 1위가 됐어요. 뭐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대한민국 국민의 99%는 동성애 반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목소리를 냈다가는 공격받으니까 그게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있지만 한국교회가 동성애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한국 사회가 다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 시동을 걸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차별금지법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고 앞으로 5년이 한국 역사상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가장 위험할 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잠잠히 있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KBS 9시에 에이즈 급증 대책이 없는가? 라는 인터뷰 뉴스가 나가는데 보시는 것처럼 얼굴 보세요. 전혀 인터뷰 대비가 안 된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이 병원에서 기도하고 환자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KBS 9시 사람 전화 온 거예요. 지금 내려가는 길이니까 기다려라. 저는 제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거든요. 진짜 오후 5시가 되니까 KBS 차가 온 거예요. 그러더니만 5분 인터뷰를 찍더니만 딱 올라가서 4시간 만에 뉴스로 나와버렸어요. 왜 이렇게 뉴스가 빨리 되냐라고 기자님이 여쭤보니까 그 기자가 저랑 전혀 모르는 사이, 그때가 처음이자 많이 만난 사이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KBS 9시가 아는 의사 선생님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다 9시에서 한번 나오려고 굉장히 애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에이즈가 급증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큰 문제인데 대책은 없는가? 동성애 확산을 막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 이걸 내보내겠다 해서 이런 인터뷰를 해줄 의사를 찾는데 아는 의사 선생님보다 전화를 드려보니까 다 거절 인터뷰 다 거절. 네? 그런데 인터뷰 나갔다가는 테러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성애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제 강의가 검색이 되니까 이 사람을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와서 5분 찍고 올라가서 4시간만 뉴스를 했다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치는 게 하나님 뜻이었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멸시하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게 하나님 뜻이었는데 문제가 뭐냐? 홍해를 가르치고 골리앗을 쓰러뜨리시는 하나님 뜻은 분명하지만 사람 하나가 있어요. 사람 하나가 80 먹은 모세가 있든 10대 다윗이 있든 누구 하나라도 있어요. 누구 하나라도. 여러분 이 삼척에서는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니면요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마다 듣고 아이고 충격적이네 하고 그냥 잊어버리면요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주실 때가 온 줄로 분명히 보시고 기도하고 행동하시기 중에 축원합니다. 그럼 뭘 할 것이냐? 굉장히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시면 굉장히 간단해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레인보우 리턴즈라는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 카톡방에 올려드리면, 그리고 혹시 나는 카톡방에 가입이 안 돼 있거나 나는 따로 받고 싶다 그러면 제 연락처는 목사님이 아시니까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이 링크를 다시 문자를 드릴게요. 제 핸드폰 번호 일단 불러드릴게요. 못 적으시면 목사님께 여쭤보세요. 010-7494-0114 뒤에가 1124에 쉽죠. 가운데 7494에 7494-0114 일로 링크 달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링크 다 문자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구독만 눌러주면 된다니까요. 3초에 3초 하는데. 그런데 이게 10,000명만 넘어가면 한국 역사를 바꿀 수 있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나는 유튜브를 안 해서 구독 같은 거 할 줄 모르고 유튜브 아예 깔려있지도 않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죠. 어르신들을 더 잘 드세요. 그런 분들 뭐냐면요, 자녀, 손자, 며느리 다 불러가지고 야 나라를 살려면 이거 구독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니네들이 아는 것처럼 내가 스마트폰도 못하지 않냐? 니네 유튜브 할지 그러면 자녀, 손자, 며느리 다 하고 있어 유튜브. 그러면은 너 이거 좀 넣어봐 해가지고 제가 문자는 받을 줄 알잖아요. 그 문자를 그대로 주면은 자녀, 손자, 며느리 다 가입시키면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동성애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렇다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교육 안 시키면요 우리 자녀들이 누구한테 교육을 받겠어요? 누구한테 이름을 배우겠어요? 그래서 꼭 오늘이란 날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모든 시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통과가 너무나 가까이 왔는데 예수님 한국교회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의병들이 불을 띠나서 조국과 미래 세대와 한국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